새 스마트폰을 손에 쥐었을 때의 그 설렘, 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기능 앞에서 느껴지는 막막함.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특히 최신 갤럭시 폴더블 스마트폰은 그 놀라운 기술만큼이나 우리가 알아야 할 설정들도 많아졌죠. 이 시간은 단순한 사용 설명서를 넘어 여러분의 새로운 갤럭시를 진정으로 나만의 것으로 만드는 여정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잠재력을 100% 끌어내어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특별한 비법들을 공개합니다. 유용한 정보가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신다면 저희는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한 일상에 좋은 기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갤럭시를 최고의 파트너로 만드는 첫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기 점검입니다. 고가의 제품인 만큼 혹시 모를 초기 불량에 대비하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우선 스마트폰의 외관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눈에 띄는 흠집이나 찍힌 자국은 없는지, 특히 폴더블의 핵심인 힌지 부분은 부드럽게 움직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카메라 렌즈 안쪽에 작은 먼지라도 들어가 있다면 바로 교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물리 버튼도 한 번씩 눌러보며 작동에 이상이 없는지 체크하세요. 외관 점검이 끝났다면 이제 내부 기능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화면 하단에서 위로 쓸어 올려 검색창을 열고 영어로 앱만 입력해보세요. 삼성 멤버스 앱이 나타날 겁니다. 앱에 들어가 하단의 도움받기 메뉴를 누르고 휴대전화 진단을 시작하세요. 터치스크린부터 센서, 스피커, 카메라까지 스마트폰이 스스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꼼꼼하게 진단해줍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구매처나 삼성 서비스 센터에 연락해 신속하게 교환이나 환불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기기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본격적으로 설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폴드와 플립 모든 기기에 해당하는 공통 설정부터 다룬 뒤 각 모델별 특화된 꿀팁을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타임라인을 통해 원하는 부분으로 바로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가장 먼저 반기는 홈 화면 왼쪽의 미디어 페이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최신 뉴스와 정보를 보여준다는 취지는 좋지만 때로는 원치 않는 광고와 복잡한 화면 구성으로 오히려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홈 화면의 빈 공간을 길게 누르면 편집 모드로 진입합니다. 여기서 화면을 왼쪽으로 넘겨 상단에 보이는 미디어 페이지 활성화 버튼을 꺼주세요. 단번에 홈 화면이 깔끔해진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눈 건강과 배터리 효율을 위한 다크 모드 설정입니다. 화면 상단을 쓸어내려 빠른 설정 창을 열면 달 모양의 아이콘이 보일 겁니다. 이 아이콘을 누르면 화면 전체가 어두운 톤으로 바뀌는 다크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OLED 디스플레이의 특성상 검은색을 표현할 때 소자가 완전히 꺼지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를 줄일 수 있고 특히 어두운 환경에서 눈의 피로를 덜어주는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달 모양 아이콘을 길게 눌러 설정에 진입하면 일몰부터 일출까지 자동으로 켜지게 하거나 내가 원하는 특정 시간을 지정해 사용할 수도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활용해보세요. 세 번째, 키보드 설정입니다. 아마 처음 제품을 켜면 많은 분들이 과거 피처폰 시절부터 익숙했던 천지인 키보드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요즘은 양손으로 빠르게 입력하기 좋은 쿼티 방식이 대세죠. 키보드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우측 상단 톱니바퀴 아이콘을 눌러 삼성 키보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위에 있는 언어 및 키보드 형식에서 한국어를 쿼티로 변경해주세요. 훨씬 익숙하고
빠른 타이핑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유용한 팁 하나를 더 알려드립니다. 바로 단축어 기능입니다. 설정 화면을 조금만 내리면 단축어 메뉴가 있습니다. 이곳에 자주 사용하는 주소나 계좌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초성 단축키와 함께 저장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일하는 초성의 집 주소를 계좌번호를 등록해두면 앞으로는 초성 2글자만 입력해도 전체 문장이 마법처럼 나타납니다. 반복적인 타이핑의 번거로움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기능이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불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끄겠습니다. 설정 검색창에 맞춤이라고 입력하면 맞춤형 서비스 메뉴가 나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내 사용 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광고나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다양한 동의 항목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된 것들이며 굳이 켜두지 않아도 스마트폰 사용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모든 항목을 비활성화하여 불필요한 데이터 소모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섯 번째, 중요한 순간을 방해하는 재난 문자 알림을 잠시 끄는 방법입니다. 물론 재난 문자는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지만 중요한 회의나 발표 혹은 저처럼 콘텐츠를 제작하는 중에는 갑작스러운 경보음이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설정 검색창에서 재난 문자를 검색해 진입한 뒤 경보 허용을 잠시 꺼두세요. 그리고 중요한 일정이 끝나면 다시 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끄는 설정이 아닌 나에게 맞게 변경하는 설정들입니다. 우선 내 스마트폰에 애칭을 붙여줄까요? 설정 가장 아래에 휴대전화 정보로 들어가 편집을 누르면 기기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폴드처럼 개성 있는 이름으로 바꿔보세요. 나중에 블루투스 기기를 연결할 때 여러 기기들 사이에서 내 폰을 훨씬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화면 하단의 내비게이션 바 설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뒤로 가기, 홈, 최근 앱의 세 가지 버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을 사용하다 넘어오신 분들이나 더 넓은 화면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와이프 제스처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설정의 디스플레이 메뉴에서 내비게이션 바로 들어간 뒤 스와이프 제스처를 선택하세요. 하단 버튼이 사라지면서 화면을 더 넓게 쓸 수 있고 아이폰처럼 하면 가장자리를 쓸어 넘기는 직관적인 방식으로 홈 이동이나 뒤로 가기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제스처 모드에서는 화면 하단 바를 길게 눌러 서클 투 서치 기능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 서핑이나 SNS를 하다가 궁금한 것이 생겼을 때 어느 화면에서든 동그라미를 그리기만 하면 바로 구글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강력한 AI 기능입니다. 게임 공략을 찾거나 영상 속 배우의 옷 정보를 찾을 때도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측면 버튼을 내 마음대로 설정해 봅시다. 기본적으로 길게 누르면 삼성의 AI 비서 제미나이가 호출됩니다. 실시간 번역부터 정보 검색, 창의적인 글쓰기까지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나는 전원 끄기 메뉴가 더 익숙하다거나 빅스비를 선호한다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화면 상단을 내려 전원 아이콘을 누르고 측면 버튼 설정으로 들어가 길게 누르기 옵션을 전원 끄기 메뉴로 바꾸면 됩니다. 두 번 누르기 기능도 아주 유용합니다. 저는 주로 카메라 빠른 실행으로 설정해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사용하지만 음성 녹음으로 설정해두면 위급한 상황에서 빠르게 증거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주 사용하는 특정 앱을 지정해 실행하는 것도 가능하니 여러분의 생활 패턴에 맞게 설정해보세요. 사운드 설정도 빼놓을 수 없죠. 볼륨 버튼을 누르면 나타나는 조절바 상단의 점 3개의 아이콘을 눌러보세요. 미디어, 벨소리, 알림,
시스템 소리의 볼륨을 각각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측 상단 톱니바퀴를 눌러 설정으로 진입한 뒤 미디어 음량 버튼을 활성화하면 앞으로 볼륨 버튼은 벨소리가 아닌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미디어 음량만 조절하게 되어 더욱 편리합니다. 그리고 빠른 설정 창에서 돌비 애트머스를 꼭 켜세요. 마치 영화관에 온 것처럼 훨씬 더 입체적이고 풍부한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을 길게 눌러 들어가면 영화, 음악 등 콘텐츠 유형에 맞는 최적의 사운드 모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앱소리 분리 재생 기능에 감탄하실 겁니다. 설정에서 앱소리를 검색해 들어가 보세요. 차량과 블루투스로 연결해 음악을 듣고 있는데 내비게이션 안내 음성 때문에 음악이 계속 끊겨서 불편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앱소리 분리 재생에서 내비게이션 앱을 선택하고 오디오 기기를 휴대전화로 지정하면 앞으로 내비게이션 소리는 스마트폰 스피커에서만 나오고 차 스피커에서는 오롯이 음악만 흘러나옵니다. 운전의 질을 한 단계 높여주는 혁신적인 기능입니다. 알림 설정도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쇼핑 앱 알림이 계속 쌓이면 정작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기 쉽습니다. 설정의 알림 메뉴에서 앱 알림으로 들어가 필요 없는 앱들의 알림은 모두 꺼주세요. 그리고 상태 표시줄 설정에서는 배터리 잔량 표시를 켜서 남은 배터리를 숫자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더 편리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플로팅 알림을 활용해 보세요. 고급 설정의 플로팅 알림에서 스마트 팝업으로 알림 확인을 선택하고 카카오톡 앱을 지정하면 됩니다. 이제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 중에도 카톡 메시지가 오면 작은 아이콘으로 표시되고 아이콘을 누르면 바로 팝업 창으로 답장을 보낼 수 있어 작업 흐름이 끊기지 않습니다. 홈 화면도 나만의 스타일로 꾸며볼까요? 빈 공간을 길게 눌러 설정으로 들어가면 홈 화면 배열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이콘을 더 많이 배치하고 싶다면 5x6 배열을, 시원하게 보고 싶다면 4x5 배열을 선택하세요. 아이콘 아래에 앱 이름을 숨기는 앱 이름 숨기기 기능은 화면을 미니멀하고 깔끔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홈 화면 쓸어내려 알림창 열기를 켜두면 화면 상단까지 손을 뻗지 않아도 화면 중앙 어디서든 아래로 쓸어내리는 것만으로 알림창을 열 수 있어 한 손 조작이 매우 편리해집니다. 위젯 활용은 갤럭시 사용의 꽃입니다. 편집 모드의 위젯에서 배터리 위젯을 추가해보세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갤럭시 워치, 버즈의 배터리 잔량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패턴을 분석해 자주 쓰는 앱을 추천해주는 앱 추천 위젯도 아주 유용합니다. 크기가 같은 위젯들은 하나로 겹쳐서 좌우로 넘기며 사용할 수 있으니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나만의 정보 허브를 만들어 보세요. 잠금 화면 역시 개성의 표현입니다. 잠금 화면 상태에서 화면을 길게 누르면 시계 스타일, 글꼴, 색상부터 알림 표시 방식, 하단 바로가기 앱까지 모든 것을 내 취향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갤러리에서 여러 장의 사진을 선택하면 화면을 켤 때마다 다른 사진이 나타나게 하는 동적인 배경화면 설정도 가능합니다. 갤럭시의 핵심, AI 기능도 놓치지 마세요. 설정의 유용한 기능 속 갤럭시 AI 메뉴에서 통화 중 실시간 통역을 제공하는 통화 어시스트, 글의 톤을 바꿔주는 글쓰기 어시스트 등 다양한 AI 기능들을 확인하고 켜두세요. 특히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통역 기능에서 필요한 언어팩을 미리 다운로드 받아두면 데이터 연결 없이도 유창한 통역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문 인식은 가장 빠르고 안전한 잠금 해제 수단입니다. 측면 버튼에 위치한 지문 센서의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양손의 검지와 엄지를 모두 등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한 손가락을 등록할 때 손가락의 여러 부위가 센서에 닿도록 조금씩 방향을 바꿔가며 등록하면 어떤 각도에서든 빠르고 정확하게 잠금이 해제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갤럭시를 쓰는 가장 큰 이유, 바로 삼성페이입니다. 이제는 단순 결제를 넘어 교통카드, 멤버십 적립, 심지어 현금 인출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 바로 카드를 등록하고 지갑 없는 삶의 편리함을 누려보세요. 엣지 패널은 숨겨진 보물 창고입니다. 화면 가장자리에 위치한 핸들을 안쪽으로 쓸어 넘기면 나타나는 이 패널에는 자주 쓰는 앱, 연락처, 나침반이나 자와 같은 도구들을 넣어두고 언제든 빠르게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핸들의 위치, 크기, 투명도를 조절해 눈에 거슬리지 않으면서도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두 개의 앱을 분할 화면으로 사용하는 조합을 엣지 패널에 저장해두면 버튼 한 번으로 유튜브와 인터넷을 동시에 켜는 등 멀티태스킹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화면 캡처 방식도 다양합니다. 측면 버튼과 볼륨 하단 버튼을 동시에 누르는 기본 방식 외에도 손날로 화면을 쓱 미는 제스처 캡처도 가능합니다. 캡처 후 나타나는 툴바에서 바로 편집하거나 공유할 수 있고, 공유 후 삭제 옵션을 켜두면 공유한 캡처 파일이 갤러리에 쌓이지 않아 저장 공간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자동 최적화를 설정해주세요. 설정에서 자동으로 다시 시작을 검색해 우리가 잠든 새벽 시간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재시작되도록 설정해보세요. 불필요한 캐시 데이터를 정리하고 시스템을 안정화시켜 매일 아침 새 폰처럼 쾌적한 상태로 여러분을 맞이할 겁니다. 카메라 설정에서는 격자선을 켜는 것이 좋습니다. 안정적인 구도의 사진을 찍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흔히 황금 분할이라 불리는 격자 교차점에 피사체를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사진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위치 태그를 켜두면 나중에 사진을 보며 이곳이 어디였는지 쉽게 추억할 수 있습니다. 고사양 게임을 즐기신다면 설정에서 게임 부스터를 검색해 게임 최적화를 성능 모드로 변경하세요. 기기의 모든 자원을 게임에 집중시켜 최고의 퍼포먼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갤럭시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필수 앱, 원핸드 오퍼레이션 플러스와 굿락을 설치할 차례입니다. 원핸드 오퍼레이션은 화면 가장자리 제스처의 화면 캡처, 뒤로 가기 등 수많은 기능을 할당해 한 손 조작의 신세계를 열어줍니다. 굿락은 삼성전자가 직접 만든 공식 커스터마이징 앱으로 잠금 화면부터 키보드, 알림창까지 갤럭시의 거의 모든 요소를 내 마음대로 바꾸고 꾸밀 수 있게 해주는 마법 같은 도구입니다. 이 두 앱만 잘 활용해도 여러분의 갤럭시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기기로 재탄생할 겁니다. 지금까지 폴드와 플립 모든 기기에 적용되는 공통 설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폴더블의 진정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각 기기별 특화 팁입니다. 먼저 폴드 사용자분들을 위한 팁입니다. 내부 화면의 펀치홀 카메라가 영상을 볼 때 거슬린다면 기기를 180도 뒤집어서 잡아보세요. 펀치홀이 우측 하단으로 내려가 시야에서 거의 사라지고 무게 중심도 안정되어 장시간 사용하기에 훨씬 편안합니다. 여기까지 새로운 갤럭시 폴더블 스마트폰의 잠재력을 깨우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설정들을 하나씩 따라 하다 보면 여러분의 스마트폰은 더 이상 복잡한 기계가 아닌 생각과 행동에 완벽하게 부응하는 최고의 비서이자 파트너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단순한 사용자가 아닌 여러분의 갤럭시를 완벽하게 지배하는 주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한 일상이 더욱 새 스마트폰을 손에 쥐었을 때의 그 설렘, 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기능 앞에서 느껴지는 막막함.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특히 최신 갤럭시 폴더블 스마트폰은 그 놀라운 기술만큼이나 우리가 알아야 할 설정들도 많아졌죠. 이 시간은 단순한 사용 설명서를 넘어 여러분의 새로운 갤럭시를 진정으로 나만의 것으로 만드는 여정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잠재력을 100% 끌어내어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특별한 비법들을 공개합니다. 유용한 정보가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신다면 저희는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한 일상에 좋은 기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갤럭시를 최고의 파트너로 만드는 첫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기 점검입니다. 고가의 제품인 만큼 혹시 모를 초기 불량에 대비하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우선 스마트폰의 외관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눈에 띄는 흠집이나 찍힌 자국은 없는지, 특히 폴더블의 핵심인 힌지 부분은 부드럽게 움직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카메라 렌즈 안쪽에 작은 먼지라도 들어가 있다면 바로 교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물리 버튼도 한 번씩 눌러보며 작동에 이상이 없는지 체크하세요. 외관 점검이 끝났다면 이제 내부 기능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화면 하단에서 위로 쓸어 올려 검색창을 열고 영어로 앱만 입력해보세요. 삼성 멤버스 앱이 나타날 겁니다. 앱에 들어가 하단의 도움받기 메뉴를 누르고 휴대전화 진단을 시작하세요. 터치스크린부터 센서, 스피커, 카메라까지 스마트폰이 스스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꼼꼼하게 진단해줍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구매처나 삼성 서비스 센터에 연락해 신속하게 교환이나 환불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기기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본격적으로 설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폴드와 플립 모든 기기에 해당하는 공통 설정부터 다룬 뒤 각 모델별 특화된 꿀팁을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타임라인을 통해 원하는 부분으로 바로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가장 먼저 반기는 홈 화면 왼쪽의 미디어 페이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최신 뉴스와 정보를 보여준다는 취지는 좋지만 때로는 원치 않는 광고와 복잡한 화면 구성으로 오히려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홈 화면의 빈 공간을 길게 누르면 편집 모드로 진입합니다. 여기서 화면을 왼쪽으로 넘겨 상단에 보이는 미디어 페이지 활성화 버튼을 꺼주세요. 단번에 홈 화면이 깔끔해진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눈 건강과 배터리 효율을 위한 다크 모드 설정입니다. 화면 상단을 쓸어내려 빠른 설정 창을 열면 달 모양의 아이콘이 보일 겁니다. 이 아이콘을 누르면 화면 전체가 어두운 톤으로 바뀌는 다크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OLED 디스플레이의 특성상 검은색을 표현할 때 소자가 완전히 꺼지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를 줄일 수 있고 특히 어두운 환경에서 눈의 피로를 덜어주는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달 모양 아이콘을 길게 눌러 설정에 진입하면 일몰부터 일출까지 자동으로 켜지게 하거나 내가 원하는 특정 시간을 지정해 사용할 수도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활용해 보세요. 세 번째, 키보드 설정입니다. 아마 처음 제품을 켜면 많은 분들이 과거 피처폰 시절부터 익숙했던 천지인 키보드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요즘은 양손으로 빠르게 입력하기 좋은 쿼티 방식이 대세죠. 키보드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우측 상단 톱니바퀴 아이콘을 눌러 삼성 키보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위에 있는 언어 및 키보드 형식에서 한국어를 쿼티로 변경해주세요. 훨씬 익숙하고 빠른 타이핑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유용한 팁 하나를 더 알려드립니다. 바로 단축어 기능입니다.
설정 화면을 조금만 내리면 단축어 메뉴가 있습니다. 이곳에 자주 사용하는 주소나 계좌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초성 단축키와 함께 저장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일하는 초성의 집 주소를 계좌번호를 등록해두면 앞으로는 초성 2글자만 입력해도 전체 문장이 마법처럼 나타납니다. 반복적인 타이핑의 번거로움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기능이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불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끄겠습니다. 설정 검색창에 맞춤이라고 입력하면 맞춤형 서비스 메뉴가 나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내 사용 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광고나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다양한 동의 항목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된 것들이며 굳이 켜두지 않아도 스마트폰 사용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모든 항목을 비활성화하여 불필요한 데이터 소모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섯 번째, 중요한 순간을 방해하는 재난 문자 알림을 잠시 끄는 방법입니다. 물론 재난 문자는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지만 중요한 회의나 발표 혹은 저처럼 콘텐츠를 제작하는 중에는 갑작스러운 경보음이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설정 검색창에서 재난 문자를 검색해 진입한 뒤 경보 허용을 잠시 꺼두세요. 그리고 중요한 일정이 끝나면 다시 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끄는 설정이 아닌 나에게 맞게 변경하는 설정들입니다. 우선 내 스마트폰에 애칭을 붙여줄까요? 설정 가장 아래에 휴대전화 정보로 들어가 편집을 누르면 기기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폴드처럼 개성 있는 이름으로 바꿔보세요. 나중에 블루투스 기기를 연결할 때 여러 기기들 사이에서 내 폰을 훨씬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화면 하단의 내비게이션 바 설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뒤로 가기, 홈, 최근 앱의 세 가지 버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을 사용하다 넘어오신 분들이나 더 넓은 화면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와이프 제스처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설정의 디스플레이 메뉴에서 내비게이션 바로 들어간 뒤 스와이프 제스처를 선택하세요. 하단 버튼이 사라지면서 화면을 더 넓게 쓸 수 있고 아이폰처럼 하면 가장자리를 쓸어 넘기는 직관적인 방식으로 홈 이동이나 뒤로 가기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제스처 모드에서는 화면 하단 바를 길게 눌러 서클 투 서치 기능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 서핑이나 SNS를 하다가 궁금한 것이 생겼을 때 어느 화면에서든 동그라미를 그리기만 하면 바로 구글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강력한 AI 기능입니다. 게임 공략을 찾거나 영상 속 배우의 옷 정보를 찾을 때도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측면 버튼을 내 마음대로 설정해 봅시다. 기본적으로 길게 누르면 삼성의 AI 비서 제미나이가 호출됩니다. 실시간 번역부터 정보 검색, 창의적인 글쓰기까지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나는 전원 끄기 메뉴가 더 익숙하다거나 빅스비를 선호한다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화면 상단을 내려 전원 아이콘을 누르고 측면 버튼 설정으로 들어가 길게 누르기 옵션을 전원 끄기 메뉴로 바꾸면 됩니다. 두 번 누르기 기능도 아주 유용합니다. 저는 주로 카메라 빠른 실행으로 설정해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사용하지만 음성 녹음으로 설정해두면 위급한 상황에서 빠르게 증거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주 사용하는 특정 앱을 지정해 실행하는 것도 가능하니 여러분의 생활 패턴에 맞게 설정해보세요. 사운드 설정도 빼놓을 수 없죠. 볼륨 버튼을 누르면 나타나는 조절바 상단의 점 3개 아이콘을 눌러보세요. 미디어, 벨소리, 알림, 시스템 소리의 볼륨을 각각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측 상단 톱니바퀴를 눌러 설정으로 진입한 뒤
미디어 음량 버튼을 활성화하면 앞으로 볼륨 버튼은 벨소리가 아닌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미디어 음량만 조절하게 되어 더욱 편리합니다. 그리고 빠른 설정창에서 돌비 애트머스를 꼭 켜세요. 마치 영화관에 온 것처럼 훨씬 더 입체적이고 풍부한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을 길게 눌러 들어가면 영화, 음악 등 콘텐츠 유형에 맞는 최적의 사운드 모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앱소리 분리재생 기능에 감탄하실 겁니다. 설정에서 앱소리를 검색해 들어가 보세요. 차량과 블루투스로 연결해 음악을 듣고 있는데 내비게이션 안내 음성 때문에 음악이 계속 끊겨서 불편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앱소리 분리재생에서 내비게이션 앱을 선택하고 오디오 기기를 휴대전화로 지정하면 앞으로 내비게이션 소리는 스마트폰 스피커에서만 나오고 차 스피커에서는 오롯이 음악만 흘러나옵니다. 운전의 질을 한 단계 높여주는 혁신적인 기능입니다. 알림 설정도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쇼핑 앱 알림이 계속 쌓이면 정작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기 쉽습니다. 설정의 알림 메뉴에서 앱 알림으로 들어가 필요 없는 앱들의 알림은 모두 꺼주세요. 그리고 상태 표시줄 설정에서는 배터리 잔량 표시를 켜서 남은 배터리를 숫자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더 편리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플로팅 알림을 활용해 보세요. 고급 설정의 플로팅 알림에서 스마트 팝업으로 알림 확인을 선택하고 카카오톡 앱을 지정하면 됩니다. 이제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 중에도 카톡 메시지가 오면 작은 아이콘으로 표시되고 아이콘을 누르면 바로 팝업 창으로 답장을 보낼 수 있어 작업 흐름이 끊기지 않습니다. 홈 화면도 나만의 스타일로 꾸며볼까요? 빈 공간을 길게 눌러 설정으로 들어가면 홈 화면 배열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이콘을 더 많이 배치하고 싶다면 5x6 배열을, 시원하게 보고 싶다면 4x5 배열을 선택하세요. 아이콘 아래에 앱 이름을 숨기는 앱 이름 숨기기 기능은 화면을 미니멀하고 깔끔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홈 화면 쓸어내려 알림창 열기를 켜두면 화면 상단까지 손을 뻗지 않아도 화면 중앙 어디서든 아래로 쓸어내리는 것만으로 알림창을 열 수 있어 한 손 조작이 매우 편리해집니다. 위젯 활용은 갤럭시 사용의 꽃입니다. 편집 모드의 위젯에서 배터리 위젯을 추가해보세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갤럭시 워치, 버즈의 배터리 잔량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패턴을 분석해 자주 쓰는 앱을 추천해주는 앱 추천 위젯도 아주 유용합니다. 크기가 같은 위젯들은 하나로 겹쳐서 좌우로 넘기며 사용할 수 있으니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나만의 정보 허브를 만들어 보세요. 잠금 화면 역시 개성의 표현입니다. 잠금 화면 상태에서 화면을 길게 누르면 시계 스타일, 글꼴, 색상부터 알림 표시 방식, 하단 바로가기 앱까지 모든 것을 내 취향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갤러리에서 여러 장의 사진을 선택하면 화면을 켤 때마다 다른 사진이 나타나게 하는 동적인 배경화면 설정도 가능합니다. 갤럭시의 핵심, AI 기능도 놓치지 마세요. 설정의 유용한 기능 속 갤럭시 AI 메뉴에서 통화 중 실시간 통역을 제공하는 통화 어시스트, 글의 톤을 바꿔주는 글쓰기 어시스트 등 다양한 AI 기능들을 확인하고 켜두세요. 특히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통역 기능에서 필요한 언어팩을 미리 다운로드 받아두면 데이터 연결 없이도 유창한 통역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문 인식은 가장 빠르고 안전한 잠금 해제 수단입니다. 측면 버튼에 위치한 지문 센서의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양손의 검지와 엄지를 모두 등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한 손가락을 등록할 때 손가락의 여러 부위가 센서에 닿도록 조금씩 방향을 바꿔가며
등록하면 어떤 각도에서든 빠르고 정확하게 잠금이 해제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갤럭시를 쓰는 가장 큰 이유, 바로 삼성페이입니다. 이제는 단순 결제를 넘어 교통카드, 멤버십 적립, 심지어 현금 인출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 바로 카드를 등록하고 지갑 없는 삶의 편리함을 누려보세요. 엣지 패널은 숨겨진 보물 창고입니다. 화면 가장자리에 위치한 핸들을 안쪽으로 쓸어 넘기면 나타나는 이 패널에는 자주 쓰는 앱, 연락처, 나침반이나 자와 같은 도구들을 넣어두고 언제든 빠르게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핸들의 위치, 크기, 투명도를 조절해 눈에 거슬리지 않으면서도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두 개의 앱을 분할 화면으로 사용하는 조합을 엣지 패널에 저장해두면 버튼 한 번으로 유튜브와 인터넷을 동시에 켜는 등 멀티태스킹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화면 캡처 방식도 다양합니다. 측면 버튼과 볼륨 하단 버튼을 동시에 누르는 기본 방식 외에도 손날로 화면을 쓱 미는 제스처 캡처도 가능합니다. 캡처 후 나타나는 툴바에서 바로 편집하거나 공유할 수 있고, 공유 후 삭제 옵션을 켜두면 공유한 캡처 파일이 갤러리에 쌓이지 않아 저장 공간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자동 최적화를 설정해주세요. 설정에서 자동으로 다시 시작을 검색해 우리가 잠든 새벽 시간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재시작되도록 설정해보세요. 불필요한 캐시 데이터를 정리하고 시스템을 안정화시켜 매일 아침 새 폰처럼 쾌적한 상태로 여러분을 맞이할 겁니다. 카메라 설정에서는 격자선을 켜는 것이 좋습니다. 안정적인 구도의 사진을 찍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흔히 황금 분할이라 불리는 격자 교차점에 피사체를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사진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위치 태그를 켜두면 나중에 사진을 보며 이곳이 어디였는지 쉽게 추억할 수 있습니다. 고사양 게임을 즐기신다면 설정에서 게임 부스터를 검색해 게임 최적화를 성능 모드로 변경하세요. 기기의 모든 자원을 게임에 집중시켜 최고의 퍼포먼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갤럭시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필수 앱, 원핸드 오퍼레이션 플러스와 굿락을 설치할 차례입니다. 원핸드 오퍼레이션은 화면 가장자리 제스처의 화면 캡처, 뒤로 가기 등 수많은 기능을 할당해 한 손 조작의 신세계를 열어줍니다. 굿락은 삼성전자가 직접 만든 공식 커스터마이징 앱으로 잠금 화면부터 키보드, 알림창까지 갤럭시의 거의 모든 요소를 내 마음대로 바꾸고 꾸밀 수 있게 해주는 마법 같은 도구입니다. 이 두 앱만 잘 활용해도 여러분의 갤럭시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기기로 재탄생할 겁니다. 지금까지 폴드와 플립 모든 기기에 적용되는 공통 설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폴더블의 진정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각 기기별 특화 팁입니다. 먼저 폴드 사용자분들을 위한 팁입니다. 내부 화면의 펀치홀 카메라가 영상을 볼 때 거슬린다면 기기를 180도 뒤집어서 잡아보세요. 펀치홀이 우측 하단으로 내려가 시야에서 거의 사라지고 무게 중심도 안정되어 장시간 사용하기에 훨씬 편안합니다. 여기까지 새로운 갤럭시 폴더블 스마트폰의 잠재력을 깨우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설정들을 하나씩 따라 하다 보면 여러분의 스마트폰은 더 이상 복잡한 기계가 아닌 생각과 행동에 완벽하게 부응하는 최고의 비서이자 파트너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단순한 사용자가 아닌 여러분의 갤럭시를 완벽하게 지배하는 주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한 일상이 더욱 새 스마트폰을 손에 쥐었을 때의 그 설렘, 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기능 앞에서 느껴지는 막막함.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특히 최신 갤럭시 폴더블 스마트폰은 그 놀라운 기술만큼이나 우리가 알아야 할 설정들도 많아졌죠.
이 시간은 단순한 사용 설명서를 넘어 여러분의 새로운 갤럭시를 진정으로 나만의 것으로 만드는 여정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잠재력을 100% 끌어내어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특별한 비법들을 공개합니다. 유용한 정보가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신다면 저희는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한 일상에 좋은 기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갤럭시를 최고의 파트너로 만드는 첫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기 점검입니다. 고가의 제품인 만큼 혹시 모를 초기 불량에 대비하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우선 스마트폰의 외관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눈에 띄는 흠집이나 찍힌 자국은 없는지, 특히 폴더블의 핵심인 힌지 부분은 부드럽게 움직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카메라 렌즈 안쪽에 작은 먼지라도 들어가 있다면 바로 교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물리 버튼도 한 번씩 눌러보며 작동에 이상이 없는지 체크하세요. 외관 점검이 끝났다면 이제 내부 기능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화면 하단에서 위로 쓸어 올려 검색창을 열고 영어로 앱만 입력해보세요. 삼성 멤버스 앱이 나타날 겁니다. 앱에 들어가 하단의 도움받기 메뉴를 누르고 휴대전화 진단을 시작하세요. 터치스크린부터 센서, 스피커, 카메라까지 스마트폰이 스스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꼼꼼하게 진단해줍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구매처나 삼성 서비스 센터에 연락해 신속하게 교환이나 환불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기기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본격적으로 설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폴드와 플립 모든 기기에 해당하는 공통 설정부터 다룬 뒤 각 모델별 특화된 꿀팁을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타임라인을 통해 원하는 부분으로 바로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가장 먼저 반기는 홈 화면 왼쪽의 미디어 페이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최신 뉴스와 정보를 보여준다는 취지는 좋지만 때로는 원치 않는 광고와 복잡한 화면 구성으로 오히려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홈 화면의 빈 공간을 길게 누르면 편집 모드로 진입합니다. 여기서 화면을 왼쪽으로 넘겨 상단에 보이는 미디어 페이지 활성화 버튼을 꺼주세요. 단번에 홈 화면이 깔끔해진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눈 건강과 배터리 효율을 위한 다크 모드 설정입니다. 화면 상단을 쓸어내려 빠른 설정 창을 열면 달 모양의 아이콘이 보일 겁니다. 이 아이콘을 누르면 화면 전체가 어두운 톤으로 바뀌는 다크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OLED 디스플레이의 특성상 검은색을 표현할 때 소자가 완전히 꺼지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를 줄일 수 있고 특히 어두운 환경에서 눈의 피로를 덜어주는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달 모양 아이콘을 길게 눌러 설정에 진입하면 일몰부터 일출까지 자동으로 켜지게 하거나 내가 원하는 특정 시간을 지정해 사용할 수도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활용해보세요. 세 번째, 키보드 설정입니다. 아마 처음 제품을 켜면 많은 분들이 과거 피처폰 시절부터 익숙했던 천지인 키보드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요즘은 양손으로 빠르게 입력하기 좋은 쿼티 방식이 대세죠. 키보드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우측 상단 톱니바퀴 아이콘을 눌러 삼성 키보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위에 있는 언어 및 키보드 형식에서 한국어를 쿼티로 변경해주세요. 훨씬 익숙하고 빠른 타이핑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유용한 팁 하나를 더 알려드립니다. 바로 단축어 기능입니다. 설정 화면을 조금만 내리면 단축어 메뉴가 있습니다. 이곳에 자주 사용하는 주소나 계좌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초성 단축키와 함께 저장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일하는 초성의 집 주소를 계좌번호를 등록해두면 앞으로는 초성 2글자만 입력해도 전체 문장이 마법처럼 나타납니다. 반복적인 타이핑의 번거로움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기능이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불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끄겠습니다. 설정 검색창에 맞춤이라고 입력하면 맞춤형 서비스 메뉴가 나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내 사용 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광고나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다양한 동의 항목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된 것들이며 굳이 켜두지 않아도 스마트폰 사용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모든 항목을 비활성화하여 불필요한 데이터 소모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섯 번째, 중요한 순간을 방해하는 재난 문자 알림을 잠시 끄는 방법입니다. 물론 재난 문자는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지만 중요한 회의나 발표 혹은 저처럼 콘텐츠를 제작하는 중에는 갑작스러운 경보음이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설정 검색창에서 재난 문자를 검색해 진입한 뒤 경보 허용을 잠시 꺼두세요. 그리고 중요한 일정이 끝나면 다시 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끄는 설정이 아닌 나에게 맞게 변경하는 설정들입니다. 우선 내 스마트폰에 애칭을 붙여줄까요? 설정 가장 아래에 휴대전화 정보로 들어가 편집을 누르면 기기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폴드처럼 개성 있는 이름으로 바꿔보세요. 나중에 블루투스 기기를 연결할 때 여러 기기들 사이에서 내 폰을 훨씬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화면 하단의 내비게이션 바 설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뒤로 가기, 홈, 최근 앱의 3가지 버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을 사용하다 넘어오신 분들이나 더 넓은 화면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와이프 제스처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설정의 디스플레이 메뉴에서 내비게이션 바로 들어간 뒤 스와이프 제스처를 선택하세요. 하단 버튼이 사라지면서 화면을 더 넓게 쓸 수 있고 아이폰처럼 하면 가장자리를 쓸어 넘기는 직관적인 방식으로 홈 이동이나 뒤로 가기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제스처 모드에서는 화면 하단 바를 길게 눌러 서클 투 서치 기능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 서핑이나 SNS를 하다가 궁금한 것이 생겼을 때 어느 화면에서든 동그라미를 그리기만 하면 바로 구글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강력한 AI 기능입니다. 게임 공략을 찾거나 영상 속 배우의 옷 정보를 찾을 때도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측면 버튼을 내 마음대로 설정해 봅시다. 기본적으로 길게 누르면 삼성의 AI 비서 제미나이가 호출됩니다. 실시간 번역부터 정보 검색, 창의적인 글쓰기까지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나는 전원 끄기 메뉴가 더 익숙하다거나 빅스비를 선호한다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화면 상단을 내려 전원 아이콘을 누르고 측면 버튼 설정으로 들어가 길게 누르기 옵션을 전원 끄기 메뉴로 바꾸면 됩니다. 2번 누르기 기능도 아주 유용합니다. 저는 주로 카메라 빠른 실행으로 설정해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사용하지만 음성 녹음으로 설정해두면 위급한 상황에서 빠르게 증거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주 사용하는 특정 앱을 지정해 실행하는 것도 가능하니 여러분의 생활 패턴에 맞게 설정해보세요. 사운드 설정도 빼놓을 수 없죠. 볼륨 버튼을 누르면 나타나는 조절바 상단의 점 3개 아이콘을 눌러보세요. 미디어, 벨소리, 알림, 시스템 소리의 볼륨을 각각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측 상단 톱니바퀴를 눌러 설정으로 진입한 뒤 미디어 음량 버튼을 활성화하면 앞으로 볼륨 버튼은 벨소리가 아닌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미디어 음량만 조절하게 되어 더욱 편리합니다.
그리고 빠른 설정창에서 돌비 애트머스를 꼭 켜세요. 마치 영화관에 온 것처럼 훨씬 더 입체적이고 풍부한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을 길게 눌러 들어가면 영화, 음악 등 콘텐츠 유형에 맞는 최적의 사운드 모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앱 소리 분리 재생 기능에 감탄하실 겁니다. 설정에서 앱 소리를 검색해 들어가 보세요. 차량과 블루투스로 연결해 음악을 듣고 있는데 내비게이션 안내 음성 때문에 음악이 계속 끊겨서 불편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앱 소리 분리 재생에서 내비게이션 앱을 선택하고 오디오 기기를 휴대전화로 지정하면 앞으로 내비게이션 소리는 스마트폰 스피커에서만 나오고 차 스피커에서는 오롯이 음악만 흘러나옵니다. 운전의 질을 한 단계 높여주는 혁신적인 기능입니다. 알림 설정도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쇼핑 앱 알림이 계속 쌓이면 정작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기 쉽습니다. 설정의 알림 메뉴에서 앱 알림으로 들어가 필요 없는 앱들의 알림은 모두 꺼주세요. 그리고 상태 표시줄 설정에서는 배터리 잔량 표시를 켜서 남은 배터리를 숫자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더 편리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플로팅 알림을 활용해 보세요. 고급 설정의 플로팅 알림에서 스마트 팝업으로 알림 확인을 선택하고 카카오톡 앱을 지정하면 됩니다. 이제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 중에도 카톡 메시지가 오면 작은 아이콘으로 표시되고 아이콘을 누르면 바로 팝업 창으로 답장을 보낼 수 있어 작업 흐름이 끊기지 않습니다. 홈 화면도 나만의 스타일로 꾸며볼까요? 빈 공간을 길게 눌러 설정으로 들어가면 홈 화면 배열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이콘을 더 많이 배치하고 싶다면 5x6 배열을, 시원하게 보고 싶다면 4x5 배열을 선택하세요. 아이콘 아래에 앱 이름을 숨기는 앱 이름 숨기기 기능은 화면을 미니멀하고 깔끔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홈 화면 쓸어내려 알림창 열기를 켜두면 화면 상단까지 손을 뻗지 않아도 화면 중앙 어디서든 아래로 쓸어내리는 것만으로 알림창을 열 수 있어 한 손 조작이 매우 편리해집니다. 위젯 활용은 갤럭시 사용의 꽃입니다. 편집 모드의 위젯에서 배터리 위젯을 추가해보세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갤럭시 워치, 버즈의 배터리 잔량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패턴을 분석해 자주 쓰는 앱을 추천해주는 앱 추천 위젯도 아주 유용합니다. 크기가 같은 위젯들은 하나로 겹쳐서 좌우로 넘기며 사용할 수 있으니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나만의 정보 허브를 만들어 보세요. 잠금 화면 역시 개성의 표현입니다. 잠금 화면 상태에서 화면을 길게 누르면 시계 스타일, 글꼴, 색상부터 알림 표시 방식, 하단 바로가기 앱까지 모든 것을 내 취향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갤러리에서 여러 장의 사진을 선택하면 화면을 켤 때마다 다른 사진이 나타나게 하는 동적인 배경화면 설정도 가능합니다. 갤럭시의 핵심, AI 기능도 놓치지 마세요. 설정의 유용한 기능 속 갤럭시 AI 메뉴에서 통화 중 실시간 통역을 제공하는 통화 어시스트, 글의 톤을 바꿔주는 글쓰기 어시스트 등 다양한 AI 기능들을 확인하고 켜두세요. 특히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통역 기능에서 필요한 언어팩을 미리 다운로드 받아두면 데이터 연결 없이도 유창한 통역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문 인식은 가장 빠르고 안전한 잠금 해제 수단입니다. 측면 버튼에 위치한 지문 센서의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양손의 검지와 엄지를 모두 등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한 손가락을 등록할 때 손가락의 여러 부위가 센서에 닿도록 조금씩 방향을 바꿔가며 등록하면 어떤 각도에서든 빠르고 정확하게 잠금이 해제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갤럭시를 쓰는 가장 큰 이유, 바로 삼성페이입니다.
이제는 단순 결제를 넘어 교통카드, 멤버십 적립, 심지어 현금 인출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 바로 카드를 등록하고 지갑 없는 삶의 편리함을 누려보세요. 엣지 패널은 숨겨진 보물 창고입니다. 화면 가장자리에 위치한 핸들을 안쪽으로 쓸어 넘기면 나타나는 이 패널에는 자주 쓰는 앱, 연락처, 나침반이나 자와 같은 도구들을 넣어두고 언제든 빠르게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핸들의 위치, 크기, 투명도를 조절해 눈에 거슬리지 않으면서도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두 개의 앱을 분할 화면으로 사용하는 조합을 엣지 패널에 저장해두면 버튼 한 번으로 유튜브와 인터넷을 동시에 켜는 등 멀티태스킹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화면 캡처 방식도 다양합니다. 측면 버튼과 볼륨 하단 버튼을 동시에 누르는 기본 방식 외에도 손날로 화면을 쓱 미는 제스처 캡처도 가능합니다. 캡처 후 나타나는 툴바에서 바로 편집하거나 공유할 수 있고, 공유 후 삭제 옵션을 켜두면 공유한 캡처 파일이 갤러리에 쌓이지 않아 저장 공간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자동 최적화를 설정해주세요. 설정에서 자동으로 다시 시작을 검색해 우리가 잠든 새벽 시간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재시작되도록 설정해보세요. 불필요한 캐시 데이터를 정리하고 시스템을 안정화시켜 매일 아침 새 폰처럼 쾌적한 상태로 여러분을 맞이할 겁니다. 카메라 설정에서는 격자선을 켜는 것이 좋습니다. 안정적인 구도의 사진을 찍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흔히 황금 분할이라 불리는 격자 교차점에 피사체를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사진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위치 태그를 켜두면 나중에 사진을 보며 이곳이 어디였는지 쉽게 추억할 수 있습니다. 고사양 게임을 즐기신다면 설정에서 게임 부스터를 검색해 게임 최적화를 성능 모드로 변경하세요. 기기의 모든 자원을 게임에 집중시켜 최고의 퍼포먼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갤럭시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필수 앱, 원핸드 오퍼레이션 플러스와 굿락을 설치할 차례입니다. 원핸드 오퍼레이션은 화면 가장자리 제스처의 화면 캡처, 뒤로 가기 등 수많은 기능을 할당해 한 손 조작의 신세계를 열어줍니다. 굿락은 삼성전자가 직접 만든 공식 커스터마이징 앱으로 잠금 화면부터 키보드, 알림창까지 갤럭시의 거의 모든 요소를 내 마음대로 바꾸고 꾸밀 수 있게 해주는 마법 같은 도구입니다. 이 두 앱만 잘 활용해도 여러분의 갤럭시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기기로 재탄생할 겁니다. 지금까지 폴드와 플립 모든 기기에 적용되는 공통 설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폴더블의 진정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각 기기별 특화 팁입니다. 먼저 폴드 사용자분들을 위한 팁입니다. 내부 화면의 펀치홀 카메라가 영상을 볼 때 거슬린다면 기기를 180도 뒤집어서 잡아보세요. 펀치홀이 우측 하단으로 내려가 시야에서 거의 사라지고 무게 중심도 안정되어 장시간 사용하기에 훨씬 편안합니다. 여기까지 새로운 갤럭시 폴더블 스마트폰의 잠재력을 깨우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설정들을 하나씩 따라 하다 보면 여러분의 스마트폰은 더 이상 복잡한 기계가 아닌 생각과 행동에 완벽하게 부응하는 최고의 비서이자 파트너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단순한 사용자가 아닌 여러분의 갤럭시를 완벽하게 지배하는 주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한 일상이 더욱 새 스마트폰을 손에 쥐었을 때의 그 설렘, 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기능 앞에서 느껴지는 막막함.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특히 최신 갤럭시 폴더블 스마트폰은 그 놀라운 기술만큼이나 우리가 알아야 할 설정들도 많아졌죠. 이 시간은 단순한 사용 설명서를 넘어 여러분의 새로운 갤럭시를 진정으로 나만의 것으로 만드는 여정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잠재력을 100% 끌어내어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특별한 비법들을 공개합니다. 유용한 정보가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